되어 있는데 사실 효율성이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또한 효율성이 필요한 덕목이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 공간만 생산하다 보면은 효율적 인간밖에 생산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 힘들죠. 그게 비용과 관련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도 건축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효율에 관해서 그 해결책을 갖다 놓죠. 네. 그게 플러스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갖다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을 접목시킬 때는요. 가정집이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이 있을 것 같고요. 학교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군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 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철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개인의 거처인 가장 작은 쉘터에서 비롯해서 이 서울처럼 이렇게 큰 그런 도시 조직까지 그것은 다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디자인을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과연 디자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알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예쁜 것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의 공동체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공공 영역 디자인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공공시설의 문제는 작은 문제고, 한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것을 보면 주로 공공시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살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공 영역이 굉장히 건강하게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선진도시라고 하면 이 도시 공공 영역이 잘 조직된 도시일수록 선진도시라고 이름하고 있고, 후진도시는 이게 파편적으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공동체 삶이 잘 연결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이 나와서 산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고요. 시민이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문화시설을 갖다가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죠. 당신께서 직접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완공이 된 건물을 보시고, 그러실 때 정말로 이거는 정말 내 거지만 잘 만들었다 하는 것들도 있으시겠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질문 가운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뭐가 못마땅하십니까?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고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은 설계할 때는 최선을 다했죠. 모든 게 완벽하다 싶고, 그리고 골조가 대부분 올라갈 때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인데, 마감하기 시작한 날부터는 구체화되면은 제 생각의 괴리에 대해서 괴롭게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건축은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 동료에 의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건축주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일관되게 최선의 것으로 지킨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최선의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때가 어디냐면은, 준공식 때 저한테 이제 설계 잘했다고 상 준다고 오라 그럴 때 가기가 제일 싫죠. 왜냐하면 제 눈에는 잘못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사라마구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자기는 배우는 게 자기가 쓴 소설에서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배우는 게 제가 이제 만든 건축에서 제가 이제 교훈을 많이 얻죠. 그래서 제가 배우죠. 배우는 건 사실이지만 만족하고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건물이 앞으로 후대에게 어떤 건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면은 최상의 찬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허물어질 겁니다. 예. 모든 건축은 다 허물어지기 마련이니까 결국은 허물어지는데 건물은 허물어지더라도 기억은 영원한 거니까 그 기억이 선한 것으로 남는 게 최고의 목표죠. 예.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여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활동이라고는 한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아 있으니까 제목이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맨 처음 나온 얘기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이 있는데 네. 길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 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 도를 이제 그림도로 바꾸어서 도가도 비상도 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디자인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디자인 건축을 포함해서 그 본질을 묻고자 하는 게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의 목적인데 저도 그 더불어서 올해 한 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또 좋은 건물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그런 건물이다. 정말 뜻깊은 말씀 많이 들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